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택시 괴담 좋아하세요? 전 엘리베이터 괴담이든지 택시 괴담들 들으면 좁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환경이라 그런지 더 귀가 쫑긋해지고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택시 타는 귀신 왜 타는 걸까요? 요금도 안 내면서 알아서 가지. 이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면 진짜 악질인데,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택시를 타면 넉살 좋게 먼저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기사님,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그럼 10명 중에 8은 그런 게 어디냐고 하는데 귀신을 봤다는 기사님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님들께 들었던 그런 분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경험담이고요. 그렇게 기사님들이 경험했다는 귀신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손님형. 예양의 도시이자 서남해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목포 주변에는 일로, 영암 등등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목포로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하고 그래서 목포와 주변 도시를 오가는 택시들이 많은 편이래요. 그중 특히 일로라는 곳은 목포와 연결된 길목에 크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 손님들이 많이 타는 걸로 목포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네요. 제가 들은 귀신 손님들도 일로와 목포 구간에서 탄 손님들이었어요. 그때 기사님이 일로에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목포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자분을 태웠다고 해요. 그때는 대낮이었고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아가씨 손님이었다는데요. 뒷좌석에 자리 잡은 아가씨 손님은 목포에 번화가로 가달라고 했고 기사님은 아무 의심 없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가는 중에 보니까 택시를 잡으려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방향 비슷하며 합승해도 되겠냐고 아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남자한테 목적지를 물었고 얼추 비슷하길래 조수석에 그 남자를 태웠대요. 가는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3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대화가 엄청 재밌었대요. 셋 다 이야기 코드도 맞고 개그 코드도 맞고 셋이서 깔깔거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아가씨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아가씨한테 도착했다고 이제 말을 하려는데 순간 뒷좌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가씨가 그새 내렸냐고 남자한테 물으니까 남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내리냐고. 그리고 둘 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몇십 분을 셋이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한 명이 그 아가씨가 귀신 손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기사님하고 남자랑 같이 블랙박스를 봤대요. 액정 달린 블랙박스 있잖아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기사님 혼자 뒷좌석 보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남자가 와서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장면만 찍혀 있더래요. 그거 보곤 둘 다 완전 얼이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3명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왔으니까. 일단은 남자를 내려주고 기사님은 찝찝한 마음에 그날 영업은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런 종류들 얘기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특이했는데요. 대부분이 승객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다였어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 꼭 밤이나 새벽녘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낮에 태우기도 하고 출근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흰옷이 아니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파마한 손님, 생머리 손님, 스포츠머리 손님 스타일도 일반적이라 귀신이라고 의심조차 안 했다는 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출장형. 이번 이야기를 해준 기사님은 오거리파 산하조직 출신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껄렁거리는 조폭 느낌이 아니고 체육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예의 바르셨어요. 어린 손님인데도 꼬박꼬박 존대하시고 운전도 젠틀하시고 뭐 어쨌든 이분은 늦은 밤 주말
목포 번화가에서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우셨대요. 옷도 화려하고 화장도 진한 편이라 신나게 잘 놀고 집에 들어가나 보다 했고요. 그리고 여자 손님은 자기 집 쪽이 많이 외졌다면서 그러면서 내비 말고 자기가 방향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일로 쪽으로 향했다는데요. 원래 일로 대부분이 농지라 가로등이 없이 깜깜한데 그 여자 손님이 알려주는 방향은 외져서 그런지 더 어두컴컴하더래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산 아래였는데 주변에 마을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여자 손님이 오늘따라 더 어두운 것 같다면서 무서워서 그러는데 돌아가는 비용까지 쳐줄 테니까 산 중턱의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래요. 기사님도 내심 어두운 산길로 여자 혼자 보내는 게 걸렸고 게다가 비용도 더블로 쳐준다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나쁠 거 없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하면서 냉큼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사님은 의심받기도 싫고 나란히 걸으면서 말 섞기도 좀 피곤해서 그래서 여자 뒤에서 세네 걸음 떨어져서는 그렇게 뒤따라서 걸어갔다는데요. 그때 앞에 가는 여자 손님은 기사님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그렇게 가끔 홀기 쳐다보면서 말없이 앞으로 걸어가더래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몸이 뻐근한 거예요. 몸이 물먹은 그 겨울이불처럼 전체적으로 뻐근하다가 나중에는 숨쉬기도 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여자 손님 따라가기도 버거워졌다는데요. 그래서 담배나 한 대 피우면 숨이 좀 트이겠다 싶어서 가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고 그리고 라이터를 켰는데 순식간에 눈앞의 광경이 바뀌더라는 거죠. 앞서 걷고 있던 여자 손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산길 대신에 시꺼먼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수지물이 가슴께까지 차 있더라는. 그때 드는 생각이 귀신한테 홀렸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길로 바로 차로 달려가고 걷기 힘들고 숨쉬기 힘들었던 게 물속을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오르막길만 쭉 따라 걸었는데 어떻게 저수지 펜스를 넘어서 저수지 안까지 걸어 들어갔는지 이게 귀신한테 홀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물에 있어야 할 물귀신이 출장 나온 거라면서 자기가 조폭 생활하면서 이꼴저꼴 많이 봐놔서 세상에 무서운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일로 가는 손님은 안 태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동반 탑승형인데요. 이번 기사님은 자기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게 된 계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로에서 손님 2명을 태웠대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 손님 1명이랑 나이 드신 할머니 1분이랑. 목포 어디로 목적지를 말한 남자 손님은 탈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택시에 탄 이후에도 목적지 말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가끔 남자 손님 손을 쓰다듬으면서 남자 손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더래요. 기사님은 어머님이 아들한테 뭔 잘못을 하셨는가 보다 하고 눈치껏 조용히 운전만 하셨다는데요. 그러다 점점 아무 말 없이 나이든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는 남자 손님이 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키워준 은혜, 길러준 은혜가 있는데 저렇게 입 다물고 무시하고 있는 게 못나 보이더라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기사님은 요금 계산을 한 뒤에 그 카드를 건네주면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대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몰라도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런데 남자 손님이 도리어 뭘 알기나 하면서 하는 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어머님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들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냐고. 그랬더니 남자 손님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기사님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 손님이 정말 어머니가 내 옆에 있냐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남자 손님을 달래면서 보니까 그땐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자기가 본 장면을 설명해 주면서 괘씸한 마음에 한마디 한 거라고 하니까 그때 남자 손님이 하는 말이 지금 어머니 화장 마치고 유골함 들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사업 망해서 이혼하고
나중에 잘 돼서 효도하겠다면서 차일 피일 방문도 미루다 결국 얼굴도 못 뵙고 돌아가시겠다고. 어머니는 자기 사업 때문에 일가 친척이랑도 다 인연 끊기고 자기가 자식도 없어서 늙음하게 손주도 못 안겨드렸다고. 그런 자기를 아들이라고 돌아가셔도 옆에서 걱정하고 계셨다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남자 손님이 들고 있던 보자기가 어머님 유골함이었고 기사님이 본 할머니가 바로 그 유골함의 주인이었던 거죠. 기사님은 앞으로 잘 살라고, 그게 효도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하고는 자리를 떴는데 거울로 보니까 그 남자 손님은 계속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사님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신기하고 안타까운 경험이었다고 하셨어요.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드는 생각이, 도대체 귀신은 택시를 왜 타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 귀신을 태웠다는 택시기사님들, 극한 직업 클래스에서도 1티어 아닐까요? 게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요금까지 못 받아. 이건 무섭다기보다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택시 괴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식상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택시 괴담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이번 택시 괴담 전혀 식상하지 않더라고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생선처럼 싱싱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택시 기사님이 밤 11시쯤에 경기도 공동묘지 근처에서 아이 엄마와 남자아이를 태웠다는 말로 얘기는 시작됐는데,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공동묘지를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라는데, 아이가 차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차 뒤에 뭐가 있나 하고 그런 생각에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공동묘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불꽃같이 변해서는 날아오는데 그 불꽃 안에 사람 얼굴만 보인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이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고. 아이 말을 듣고 택시기사가 다시 미러를 봤는데 차 뒤에 아이가 말한 불꽃은커녕 택시기사 눈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차창 밖을 보던 아이가 말이죠, 차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엄마한테 말하더래요. 어떤 아이가 차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매달려서는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다고. 택시기사는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봐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고, 그때 아직 공동묘지길이라 차 속도가 50km였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따라와서 달리는 차에 매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택시기사는 도대체 애가 왜 저러나 하고는 좀 크게 헛기침을 했다는데요. 아이 엄마가 긴 말도 아니고 설명도 없고 그냥 짧게 그러더래요. 아이가 영이 맑아서 그런 거라고, 많이 낯설겠지만 이해해달라고. 그런데 그 모자가 탈 때부터 그때까진 잘 몰랐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아이 엄마를 슬쩍 보니까 아이 엄마가 뭐라 그럴까, 그 룸밀러로 슬쩍 봤는데도 말이죠,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매끄럽고 상당히 미인인데다 되게 신묘한 분위기까지 갖고 있었다는데요.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에 교양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그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눌려서 애써 괜찮다고. 그런데 잠시 뒤에 또 그 남자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땐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예 상체를 숙여서는 얼굴을 조수석 쪽으로 돌려서 조수석 쪽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물론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 그때도 택시기사는 그냥 애가 왜 또 저러나 싶어서 별다른 말 없이 그 애가 그러는 걸 그냥 지켜봤고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가 조수석을 보면서 이번엔 조금 의아한 듯 누군가에게 물어보듯 말하더래요. 죽은 지 오래됐으면 자기 엄마랑 비슷한 나이냐고 말이죠. 그리고 택시기사도 그쯤 되니까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조수석 쪽을 보고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냐고 웃으면서 아이한테 물었는데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아저씨 옆에 있는 여자예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택시기사는 이때쯤에 그냥 내려 미친 것들하고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쫓아내고 싶었다는데요. 뭐라 그럴까? 아이 엄마의 신비한 분위기와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눌려서는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요.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이가 안 됐다고, 아이가 실성한 것 같은데 아이 엄마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후 아이가 엄마한테 귓속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조금 커서 택시기사 귀에도 그 말이 들렸다는데요.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한 말은 엄마, 실성한 게 뭐야? 였다는 거. 그러자 아이 엄마는 아이의 무릎을 살짝 움켜쥐고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고 쉿. 택시기사는 이때 정말 혼이 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한 말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실성이라는 말을 아이가 그대로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 싶어서 겁도 나고, 게다가 그때가 목적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꽤 남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어색한 분위기도 만회하고 아이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라디오를 조금 크게 틀고는 그대로 목적지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랑 아이가 내린 뒤부턴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기분도 뒤숭숭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택시 영업을 마치고 일찍 귀가를 했다는데, 그런데 택시기사가 제게 한 말 중에 그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볼 때 그때 그 아이 엄마랑 아이 정말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 같지 않은 느낌? 그런데 요금도 지불하고 내릴 때 직접 문도 열고 내린 거 보면 귀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여러 손님들을 태워봤지만 그런 사람 느낌 안 드는 손님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 모자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절대 사람의 느낌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건 제가 택시 탔을 때 택시기사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고요. 하필 그때 공동묘지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귀신을 태운 택시기사 이야기는 많잖아요. 그런데 요금까지 지불했다는 귀신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는데, 그건 그렇고 그 아이 어떻게 택시기사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택시기사가 자신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왔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아이가 귀신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귀신 봤다는 말, 그런 말 많이들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친구가 택시를 몰아서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혹시 친구가 직접 귀신 본 적 있거나 아님 주변에 귀신 본 기사님이 있냐고 말이죠. 그때 친구 말이 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변에 귀신을 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기사님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가 들려준 사연인데요. 가짜 무당 진짜 무당 가려낸 그 친구, 무당 5이 전 보러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그 친구, 그 친구가 들려준 얘기가 정말로 기묘합니다. 그럼 친구가 들려준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겠습니다. 신의 자식은 쉽게 죽을 수도 없고 응. 쉽게 다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막 귀향 그래, 너 고생했지. 그것도 내 어. 그 괴양을 어떻게 발견해서 내가 병원을 가게 된지는 얘기했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는 아니 부분. 그게 배가 계속 아픈 거야. 응. 배가 터질 것 같이 아픈 응, 거야. 응, 근데 그냥 뭐 응. 병원 가서 약 치워 먹고. 근데도 계속 배는 계속 아파. 그러다가 이제 어디 포항에 출장을 가자 그래가지고 응. 포항까지 출장을 가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응.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 정도로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얘가 이제 친구 걱정이 된 거야. 응.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하시거든? 응. 응. 내 친구는 우리 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 응. 응. 근데 얘가 우연히 택시를 탔어. 응. 근데 더군다나 뒷좌석에 탔어. 앞좌석에 우리 아버지 응. 응. 운전하고 계시니까 왠지 우리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래서 얘가 그 얘기를 했어. 아버님 아니시냐고. 암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지만 우리 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 아버지도 얘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맞다고. 응.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처음 들어. 그 얘기 안 집에서 해줘.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좀만 늦게 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이야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친구를 가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명이가 자신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작업실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죠. 친구 곁엔 가명의 아버님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얘기를 해주셨다는데요. 아버님은 가명이 친구를 손님으로 태웠는데 둘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모르는 사이였고요. 그리고 가명이 친구가 그날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도 희한한데요. 가명이 친구가 그날따라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가명의 얼굴이 보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느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친구는 가명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라? 이게 또 마침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가명이한테 가려고 했는데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택시기사분이 가명이 아버님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진짜 둘은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택시기사님이 우리 아들도 거기 있는데 이런 비슷한 말을 짧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어차피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혹시 가명이 아시냐고, 어디 사는 어디 학교 나온 가명이 아버님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시더라는 거죠. 친구도 놀란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친구는 자기가 거길 왜 가려는지 말씀드렸고 둘은 가명이한테 갔는데 그때 가명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간 거고요. 그 뒤 친구는 일을 해야 하니까 나갔다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가명이 아버님이 그 누워있는 가명이한테 세상 일 참 기묘하다면서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또 있었다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이 있었던 날 가명이 아버님은 운행을 마친 뒤에 춘천 외곽 쪽 마을에서 민박집을 하는 친한 친구가, 그분은 가명이도 아는 아버지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분한테서 토종닭에 막걸리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는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데, 언덕길 넘어 내려가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세우더라는 거죠. 처음엔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맘하고 몸이 따로 노는. 그리고 손님이 가자는 곳도 친구 민박집에서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 곳이라 어차피 가는 방향이고 해서 태우셨다는데,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그 손님이 가는 길에 혼잣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사고가 날 거라면서 같은 말을 계속 하더래요. 가명이 아버님은 그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사람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그냥 누구랑 통화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데요. 그런데 그 손님이 점점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상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가명이 아버님은 운전을 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경계를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이번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한숨만 쉬더랍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오늘은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겠네요. 슬프네요. 이런 말을 또 계속 하더래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말이죠. 평소라면 손님하고 같이 말도 나눠주고 하셨다는데 그땐 그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생각만 드시더래요. 취했다든지 약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한데 계속 그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다가 피식피식 혼자 웃고 그러다가 또 울먹이면서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가명의 아버님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을 내려주고 친구가 하는 민박집에 가려고 빠르게 차를 돌렸는데 왔던 길로 다시 5분 정도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분도 영 찜찜하고 하니까 그래서 빠르게 차를 돌렸는데 방금 내려준 그 손님이 자리에 없더라는 거죠. 거기도 외곽 시골 마을이고 내려준 것도 그냥 정류장 하나 있는 허허벌판 비슷한 곳인데 말이죠.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지 하면서 룸미러를 슬쩍 봤는데 방금까지 안 보였던 그 남자 손님이 내려준 정거장에 서 있더래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또 안 보였었는데 그렇게 룸미러로 보니까 거기에 또 서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가명의 아버님 쪽을 보면서요. 가만히 그 자리에. 그런데 가명의 아버님은 그때 귀신이니 뭐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럼 그렇지 하시고는 민박을 하는 친구 집으로 가셨다는데요. 그리고 그 남자 손님 태우고 온 얘기를 하니까 친구분 말이 가끔 근방에서 남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얼마 전 민박하러 온 손님도 밤에 요 앞 물가에 나갔다가 다리 없는 남자를 봤다고 난리에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밤에도 운전해야 하는 사람한테 할 소리냐며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분이 술상을 차리시면서 심각하게 너 아니고 진짜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잔하신 뒤 다음날 낮까지 주무시는데 가명의 아버님 친구분이 깨우시면서 야, 어제 어디에서 교통사고 크게 났다더라? 그것도 시내에서 말이지. 고참. 네가 태운 사람이 말한 곳이 거기 아니야? 이러시더래요. 어제 술 마시면서 손님이 말한 그 장소를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그제야 가명의 아버님은 차로 가서 바로 요금을 넣는 가방을 봤는데 가방에서 돈이 비더랍니다. 딱 어제 그 손님이 낸 요금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제야 가명의 아버님은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가명의 아버님이 그날 태운 건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을까요? 그리고 가명이의 친구는 어떻게 가명이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맨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침 그때 탄 택시가 가명이 아버님의 택시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